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는 한자이고요. 어떤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조금씩 달아 없어지는 바람에 뭐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유형자산이 조금씩 달아서 없어지는가? 바로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감가상각이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나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감가상각의 개념이에요. 아무래도 이 전산회계 2급이 이제 개념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도입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감가상각의 개념 이게 나오고,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정액법과 정률법입니다. 요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요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론이나 실무 문제로 1, 2회 시험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감가상각의 개념이나 정액법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아주 드물게 정률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이 좀 공부할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번 영상에서는 감가상각의 개념과 정액법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번 영상으로 이 정률법과 나머지 기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내용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나 진도를 체크해 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유형자산 쪽으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취득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유형자산 취득한 이후에 감가상각 공부를 할 거고요. 나머지 영상에서 이제 갖고 있다가 처분하는 유형자산의 처분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이 끝날 거고 그 이후부터는 공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이 재무상태표는 공부가 끝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본격적인 내용 감가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공부할 내용 감가상각비의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은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취득 원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차량 운반구가 됐던, 비품이 됐던, 건물이 됐던 평생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쓴다 하면 얘를 버려버리고 새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한 이 원가를 우리가 처음 취득을 하면 바로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차량 운반구를 샀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뭐 현금이나 예금이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자산 잡은 이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금액들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는 영원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이고요. 1년만 쓰고 버릴 만한 자산들은 별로 없고요. 통상 몇 년 이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해 기간 동안에 이거를 비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도별로 비용 처리하는 과정, 방법이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감가상각이란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차량 운반구, 비품, 건물 같은 것들의 지금 판다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 다른 말로 시세, 전문 용어로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토지 같은 것들도 오르고 건물도 오르겠지만 차량 운반구 같은 거 일반적으로 사면 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컴퓨터를 사면 가격이 오르지가 않잖아요. 이러한 가격들은 모두 여기 나와 있는 시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컴퓨터를 샀으면, 비품을 샀으면 5년 정도 쓰고 얘를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취득한 컴퓨터 가격이 5년간 비용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갖고 있는 유형자산을 지금 처분한다면, 판다면 시세가 얼마냐? 요거를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취득의 원가를 연도별로 얼마씩 쪼개서 비용으로 넣을 것인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런 내용이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과연 토지도 감가상각을 할까요? 토지. 건물이야 아주 오래 쓰면 거의 새로 지을 만큼 낡아서 버려야 되고요. 컴퓨터 같은 비품도 일정 기간 쓰면 나중에 너무 컴퓨터가 느리고 안 쓰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새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영구히 쓸 수가 없으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여러분 토지가 없어집니까? 토지를 10년 갖고 있으면 토지가 다 없어집니까? 여러분 이 토지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건설 중인 자산 또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건설 중인 자산은 실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예요. 완공이 안 되면 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건설 중인 자산이잖아요. 따라서 완공이 되지 않은 건물은 아직 완공도 안 됐으니까 건물이 아니니까 용도에 쓰이지 않고 있으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전산에게 2급이 됐던 나중에 전산에게 1급이 됐던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감가상각이 안 된다. 여러분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한 개만 추가로 바로 투자부동산이에요. 우리가 이 앞전 강의 투자자산 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 투자부동산은 목적이 뭐냐면 얘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토지 건물 상가 빌딩을 샀어요. 우리 회사가 이 상가 빌딩을 왜 산 겁니까? 업무에 쓸 게 아니라 투자 목적이죠? 그럼 사실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감가상각해서 비용 처리하려고 산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을 통으로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시대차익 목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감가상각해서 비용 처리 아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기억하세요. 1번 토지, 1번 건설 중인 자산, 3번 부동산, 투자부동산. 얘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또 하나가 바로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매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인위적으로 1년 차에 한 50% 다 없애버릴까요? 이것 때문에 매년 동일한 금액의 정액법과 매년 동일한 율의 정률법과 연수학계법이란 방법과 보시는 것처럼 생산량에 따라서 하는 방법과 이중차가법이 있어서 여러분 요 단계에서는 아하, 감가상각 방법에는 이 5가지가 있구나. 용어만 대충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정액법에 대한 내용과 독립법에 대한 내용,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연수학계법, 이중차가법, 생산량 비율법도 제가 개념들을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시험 문제의 출제가 어떻게 되나 객관식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쉬운 문제이고요.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출제됐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느낌상 건물은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 하는 겁니다. 비품 평생 못 써요. 기계 평생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건설 중이라 완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완공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토지는 원래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감가상각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투자부동산은 달아 없애려고 산 건물이 아니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산 그런 투자부동산이기 때문에 투자부동산도 역시 감가상각을 하지 않겠죠? 대표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바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의 문제예요. 이제 또 뜬금없이 또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차량을 2천만 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1년 차가 된 거죠. 그럼 2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200에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잔액이 얼마입니까? 잔액이 이렇게 2천만 원짜리 샀는데 200만 원이 날라갔어. 빼야 되니까 잔액이 자 1,800만 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차감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차감적 평가 계정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감적 평가 계정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직접 차감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 이 의미는 내가 취득한 이 차량 중에서 200만 원 정도가 상각돼 가지고 없어져서 날라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직접 차감법은 없어진 금액을 바로 같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200만 원을 없애는 거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최초에 얘를 취득할 때 차변에 차량 운반거를 200만 원 잡았을 거 아닙니까? 대변에 뭐 현금이나 예금을 떨었겠죠. 그럼 내가 무리해서 장부에 차량을 2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는 건데, 직접 차감법은 이런 식으로 차량을 자 아예 200만 원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재무상태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제 자산적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차량 운반구가 최초에는 2천만 원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천만 원 표시가 돼 있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200만 원 떨어버렸기 때문에 이 2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상각돼서 없어졌겠죠. 다시 해서 얘가 이제 1,80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잔액에 1,800이라 그랬고 잔액 1,800을 그대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얘를 최초에 2천만 원에 취득을 했다가 200만 원을 떨어버려 가지고 차감해서 1,800이 남은 건지, 처음부터 1,800만 원짜리를 산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감적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번에는 똑같아요. 감가, 삼각비 이렇게 200만 원을 잡고요. 대변에는 차량 운반고를 곧장 떠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감가, 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200만 원을 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차변은 똑같아요. 차변은. 근데 대변에 이 직접 차감법은 곧장 얘를 없앴지만, 자, 차감적 평가 개정은 감가상각 누계에 대한 독특한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200만 원 떨었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 왼쪽에 이제 차량 운반구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2천만 원 주고 취득을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얘는 대변이죠? 원래는 이 대변 쪽,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2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얘를 여러분 차변으로 이렇게 옮겨요. 그럼 마치 등호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왼쪽으로 옮길 때는 이게 마이너스로 금액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른쪽엔 플러스였으면. 그럼 마이너스 들어오겠죠? 마치 여러분 대손충당금도 똑같잖아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을 잡았다가 실제 이게 차변으로 오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를 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00만 원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다 지금 제가 차변을 표시하는 거예요. 차변을. 즉 자산 쪽을 제가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천만 원 표시가 되고 여기서 빼기 200만 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1,800만 원 표시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1,800이나 여기 나와 있는 1,800이나 똑같은 금액이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오른쪽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지만 예를 보면요. 1,800에 취득해서 1,800에 남은 건지, 2천만 원에 취득해서 200만 원을 까고 나머지가 남은 건지 판단이 안 돼요. 이걸 다 봐야 알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얼마에 산 겁니까? 취득원가 2,000. 얼마를 지금 감가상각비로 날려버린 겁니까? 200. 얼마가 남은 겁니까? 1,800.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은 정보를 줍니까? 당연히 차감적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방식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총액주의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원칙이니까 총액을 다 보여주는 거죠. 바로 여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알아볼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K랩에 이제 이 감가상각비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감가상각도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유형자산의 종류별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좀 전 문제에서는 이제 그 차량운반고를 취득했다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차량운반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도 취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건물도 취득을 할 거고,
비품도 취득을 할 거고 여러 가지의 그 유형자산이 있다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게 계정과목 코드 불러서 F2 눌러서 조회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치면 196번에 설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나오고요. 또 밑에 보면 203번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나오고요. 맨 밑에 보면 209번에 차량 운반료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나오지요. 여러분 따라서 제가 좀 전에는 K랩 입력을 안 했지만 K랩 입력을 좀 전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한다면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잡을 때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고 좀 전에는 차량 운반구였기 때문에 몇 번? 209번을 골라서 엔터를 빡 쳐야 된다. 그 뜻이겠죠? 여러분 뒤에 한번 그 자세한 내용들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제조원가랑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똑같은 여러분 차량 운반구를 하더라도 공장에서 쓰이는 차량 운반구의 상각되는 금액 감가상각비, 얘는 제조원가겠죠? 근데 똑같은 차량 운반구 하더라도 영업부에서 쓰는 영업용으로 쓰는 자동차는 거기 감가상각비가 날아가 버리면 걔는 뭡니까? 판관비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쓰이는 거와 본사 영업 관리에 쓰이는 거를 구별해서 공장에서 쓰이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500번대에서 감가상각비를 골라야 되고요. 이 판매관리비는 800번대에서 여러분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골라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산회계 2급은 상사, 그러니까 도소매를 가정해서 출제가 시험 문제 대속에 있다 보니까 전산회계 2급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판관비 800번대의 감가상각비를 골라서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상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기출 문제인데요.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면 이게 전산회계 1급이죠. 전산회계 2급에는 이런 식으로 제조부서와 영업부서를 다 묻는 문제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안 나와요. 왜? 전산회계 2급은 다시 말하지만 제조회사가 아니라 도소매 업종이다 보니까 영업부서 같은 것만 나오니까 이게 안 나와서 제가 전산회계 2급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전산회계 1급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12월 31일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시오.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고 제조부서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이래요. 총 얼마입니까? 400만 원인데 이 영업부서는 공장이 아니고 본사나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판관비, 다른 말로 하면 800번대를 골라야 되는 거고 K랩에서 제조부서는 요거는 여러분 제조원가예요. 따라서 제조원가는 500번대에서 골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요. 감가상각비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요렇게 하나는 판매관리비, 하나는 제조원가가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100이 판관비고 300이 제조원가니까 여기다가 자 100만 원 영업부서 없고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얼마? 300만 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조부서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뭘 적는 거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적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를 적는 겁니까? 둘 다 차량이니까 합쳐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400만 원을 적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차량 거냐, 비품 거냐, 건물 거냐 등등등등 종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냐? 차량 운반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여기 이제 차량 운반구가 얼마 있겠죠? 그럼 이 밑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표시가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K랩에 입력을 한번 하고요. K랩에서 실제 입력된 이후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런 식으로 자산 쪽에 표시가 되야겠죠. 그것도 제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랩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좀 전에 칠판에 적어드렸던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판관비 관련된 내용들을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여러분 청도 상사에 계속 입력을 할 거니까
청도상사가 아니신 분들은 좀 전 메뉴 클릭하셔서 이걸 청도상사로 바꾸시고요. 만약 여러분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설치 실습용 데이터가 설치가 안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 저 앞전에 K랩 설치법이라는 영상을 보시면서 이 실습용 데이터를 설치를 좀 하시고 이 영상을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 표창 입력 클릭하셔서 날짜는 12월 31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영업보서 차량 운반구, 자, 100만원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보서 차량 운반구, 자, 300만원 입력을 해야 되니까 구분칸에 가서 3번 차변 누르셔서 감가상각비라고 쳐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감가상각비라고 치면 보시는 것처럼 감가상각비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칠판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제조 원가, 그러니까 공장 쪽의 감가상각비라면 518번, 500번대 감가상각비를 클릭을 해야 하는 거고요. 본사나 영업보서 같이 판매 관리랑 관련된 것들이라면 800번대, 여기서 818번을 클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영업보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니까 818번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100만 원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또 3번 누르셔서 제조부서의 감가상각비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고 치면 제조원가 518번이 뜨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300만 원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100이든 이 300이든 모두 차량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4번 누르셔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라고 치면 자, 여러 가지 유형자산 것들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기 보시면 자, 209번에 나와 있는 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 209번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400만 원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어서 요렇게 분계 입력을 하고 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재무제표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요걸 한번 K랩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표창 죽이고 나가서요. 이 오른쪽 부분에 보면 자, 재무상태표라는 요 재무제표 제외하는 창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 창이 뜨고요. 월 말로 조회하게 되어 있고요. 10이라고 치면 12월 말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보시는 것처럼 단기와 정기 두 가지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번 연도 요게 단기이고요. 요게 전번 연도 전기인데요. 뭐 나중에 제가 장부조회 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항상 재무제표는 이게 두 개 연도를 비교해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는 감가상각비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렇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금액이 3,5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요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요렇게 뒤에 750만 원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자 3,500만 원에서 아래쪽에 있는 자 요 750만 원을 뺀 그 순 장부 금액이 요 2,75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분계 입력은 100만 원짜리 하나 300만 원짜리 하나 총 400을 입력을 했는데 기존에 남아있던 감가상각 누계액들이 많다 보니까 이 750만 원에 400만 원이 이렇게 묻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표시가 되나 그것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저 뒤쪽 정리할 때 장부조회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감가상각비 입력에 대한 K랩 입력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좀 전 문제에서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다 이렇게 금액이 나왔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금액을 내가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차량을 취득하던 비품을 취득하던 1년에 얼마씩을 떨어 나가야 되는데 얼마를 떨 건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정액법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정액법은요. 정액이니까 정해진 액수, 즉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일한 금액 감가상각을 하냐고요? 자, 내가 취득을 했습니다. 얼마에? 여러분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역연수라고 불러요. 이 일정 기간 내역연수 동안 썼어요?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 가치가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지만 빵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좀 일정 이용하다가 중고를 팔면 조금 돈을 주지요. 그 조금 돈은 주는 돈, 건질 수 있는 가치,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잔존 가치라고 불러요. 즉 이만큼 금액에 사가지고 요 낮은 금액으로 나중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차액만큼만 날라가서 없어진 거지요. 그 차액만큼을 내역연수로 나눠서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바로 매년 동일한 방법 금액 정액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2021년도 출제되었던 실무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2년 12월 31일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부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취득한 차량 운반고의 감가상비를 계산하시오라는 겁니다. 1월 1일에 취득해서 12월 30일이 됐기 때문에 1년치를 계산하는 거고요. 내역연수가 3년이고 취득원가가 800만원, 잔존가액이 80만원. 방법은 정액법이죠. 자, 그럼 뭐 제가 계산 한번 해보면요. 여기 이제 1년차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2년차가 있는 거고요. 여기 3년차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1년차, 2년차, 3년차 중에서 1000년도에 대한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묻는 문제이지만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감가상각비예요. 자, 800만 원에 취득을 했지만요. 나중에 이거를 얼마에 팔 수 있냐면 8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720만 원이지요. 720만 원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얼마 동안 없어지는 거냐? 여러분 여기 3년간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얘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요. 자, 계산해 볼게요. 800만 원 빼기 80만 원이고 이게 720만 원인데 얘를 3으로 나누면 1년에 240만 원씩 감가상각비로 날아가는 겁니다. 1년차 240이면 2년차도 똑같이 240만 원입니다. 왜? 해마다 동일한 금액 정액법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여러분 이걸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누계가 무슨 뜻이에요? 누계. 차곡차곡 쌓은 금액이라는 뜻이죠. 이 차량 운반고를 처음 취득하면 감가상각을 안 하잖아요. 최초의 1월 1일자 취득한 날짜에는 감가상각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빵이에요. 근데 1년에 감가상각 240만 원을 했죠? 드디어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쌓인 겁니까? 240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1년 감가상각을 또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이걸 더해야죠? 두 개를 더해요. 그럼 1년 지나서 2년 차가 되고 나면 240만 원에 또 240만 원이니까 두 개를 누적을 해서 누적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480만 원이 되는 거죠. 또 1년 더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누적하는 거죠. 두 개 더 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240만 원을 더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72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차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한 번만 감가상각 한 거니까 이것만 쌓여서 이렇게 240만 원이 되지만 2년차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한 번 더 쌓아야 되니까 두 개를 쌓으면 480이 되는 거고 3년차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80에서 또 한 번 쌓이니까 72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누적이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 거냐?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금액이 누계로 쌓였다. 다른 말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취득한 금액은 얼마였느냐? 취득금액은 800만 원이에요. 이게 취득금액입니다. 여기에서 1년차 누계 얘를 빼는 겁니다. 800에서 240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800만 원 주고 취득을 했는데 240만 원을 빼면 800만 원 주고 취득했는데 240만 원을 빼면 여러분 이 금액이 560만 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잔존 장부가가 되는 거거든요. 자, 1년 또 감가상각 해가지고 또 이제 240만 원을 또 빼요. 그러면 560만 원이 있던 금액에서 240만 원을 또 빼기 때문에 이 금액이 32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근데 또 한 번 감가상각을 또 해야 240만 원을. 그럼 이 금액이 얼마로 바뀌냐? 80만 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80만 원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잔존가액이죠? 결국 800만 원 주고 취득을 해가지고 한 번 240,
또 한 번 240, 또 한 번 240, 전부 다 해서 720만 원을 다 감가상각하고 나면 얘에서 얘를 빼고 나면 자 800만 원만 전정가치로 딱 맞는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해마다 1년에 240만 원씩 떨어 나간다. 근데 한 번 떨면 240, 한 번 더 떨면 더하면 480만 원이 쌓이고 또 한 번 떨면 세 번 쌓여서 720만 원이 쌓인다. 장부가 해결한 건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총금액 8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가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잔액이기 때문에 잔액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 560, 2년 차에는 320, 마지막에는 80만 원이 딱 남게 되어 있는데 요 정해법은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만 감가상각을 떨어먹기 때문에 이 잔존가치가 요 장부가액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남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해법은요. 계산 문제를 풀 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걸 제가 재무제표에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 뒤에 아까 계산한 계산력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취득이 1년차 말 재무상태표예요. 자 이미 800만 원 주고 취득을 했죠. 근데 1년차 말이니까 결국 요거죠. 요거 보시는 것처럼 1년차 말에는요. 자 240만 원을 떨어야 되니까 240만 원밖에 안 쌓이죠. 처음이니까 여기 240만 원이 들어갑니다. 빼면 잔액이 뭐가 되겠습니까? 빼면 잔액이 바로 560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갈까요? 이제 2년차 말이에요. 여러분 2년차 말에는 240만 원만 있는 게 아니야. 왜? 한 번 더 감가상각했으니까 두 개를 쌓으면 480만 원이 쌓이겠죠.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480만 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800 빼기 480만 원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잔액이 320만 원이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3년차 말이 된 겁니다. 3년차 말. 3년차 말은 이 감가상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기 때문에 누계를 하면 세 개 다 더해야 되니까 얼마가 쌓이는 겁니까? 720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720이 차감되게 되어 있고요. 요 잔액을 빼보면 결국 80만 원 남는 거죠. 그 80만 원이 요 80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 80만 원이 잔존가치가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여주면 전산액의 2급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감가상각비 관련된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 감가상각 문제는 실무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론 문제로 나오기도 한답니다. 볼게요. 2020년 10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차량 단 취득원가는 2,500, 잔존가치는 100만원, 내역연수는 10년, 결산은 1년에 한 번 한대요. 12월 31일에 일반적인 결산은 12월 31일입니다. 이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월 1일 날 취득해서 12월 31일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 이 문제는 보니까 10월 1일에 취득을 한 거예요. 여기에 몇 개월입니까? 자, 이게 3개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 공부했던 것처럼 이 금액을 얼마에 취득했냐면 2,5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존가치가 나중에 100만 원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2,500 주고 취득했는데 나중에 100 주고 팔 수 있어. 그럼 날아가는 금액이 2,400이잖아요? 여러분 얘를 10년 동안 사용하니까 10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자, 나눠볼게요. 2,500 빼기 100만, 2,500 빼기 100만 원 해서 2,400이 나오겠죠? 나누기 10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24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 몇 년치입니까? 1년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1년치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10월 1일이니까 1년치가 아니고 3개월치예요. 얘는 1년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곱하기 이게 1년치니까 12로 나누어요. 12로 나누면 한 달치가 나오겠죠? 이 중에서 10월부터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 240만 원을 12로 나누면 눈으로 봐도 보이죠? 한 달에 20만 원씩이고요. 세 달이니까 이게 60만 원이 나와서 이렇게 10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치에 대한 금액은 자, 이 보기 중에서 6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냐면요. 자, 1년치가 아니라 월할, 월 단위로 할, 나눌 할, 나누어서 계산한다. 얘를 월할 계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산액의 2급은요. 전산액의 2급은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주로 시험 문제를 묻고요.
가끔씩 이런 식으로 월할 계산을 물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월할 계산이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정액법은 1년치로 계산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취득 날짜를 잘 봐서 1월 1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끼인 날짜라면 이런 식으로 표 그려서 몇 개월치가 남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날짜별로 일할 계산도 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니까 다시 말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 단위로 계산한 다음에 요거를 월로 나눠서 계산하는 월할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이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정액법 그래프의 표시예요. 여러분, 얘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좀 공부를 해 주시고요. 좀 내용이 어렵다 싶으면 과감하게 패스해도 전혀 전산회계 1급 자, 공부나 시험 합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 먼저 연간 감가상각비예요. 여러분, 얘가 지금 정액법이니까 내용이 연도가 쭉 지날수록, 그러니까 1년차, 아까 우리가 3년차짜리 공부했었죠. 1년차가 됐던, 2년차가 됐던, 3년차가 됐던, 여러분, 내용 연수가 지날수록 해마다 감가상각비가 어떻습니까? 정액법은 동일한 금액이죠. 1년차에도 이만큼이고, 2년차에도 이만큼이고, 3년차에도 이만큼이고, 다 동일한 금액이 찍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얘는 연간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가볼게요. 이 누계액, 누적액은 1년치 금액, 1년치 금액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요게 1년치 금액이고 요게 1년치 금액이고 이게 1년치 금액이라서 똑같은 금액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할 땐 0이에요. 근데 1년에 이만큼 감가상각 했어요? 그럼 또 1년에 이만큼 또 1년에 이만큼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 감가상각을 하지만 누적이니까 2년 되면 2배가 쌓이겠죠? 3년 되면 3배가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 좀 잘못 그렸네요. 곡선처럼 그리면 안 되고요. 직선으로 그려야 돼요. 직선으로. 다시 말하지만 연도가 지날수록 1년치의 금액은 똑같은 게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1년치가 아니라 1년치, 2년치, 3년치 계속 쌓여나가면 계속 금액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드러나서 이런 모양은 뭐에 대한 그래프이다? 정액법 모양에 대한 그래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감가상각 첫 번째 시간으로 감가상각의 개념과 감가상각 회계 처리 방법, 그리고 정액법을 한번 알아봤죠? 자, 감가상각은 다시 말하지만 취득원가의 기간별 비용 인식이지 시가, 지금 시세로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 또 하나 추가한다면 투자 부동산까지도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되고요. 회계 처리는 직접, 또 하나 방법에 있는 정액, 정률, 연수합계, 생산년 비례법, 이중세법이, 체감법이 있는데 감가상각 할 때는 바로 떨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이용해서 취득원가 전체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표현해서 전체 데이터를 알려주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또 한편으로 이게 제조원가인지 환관비를 고려해서 환관비는 800번대, 제조원가는 500번대도 골라야 되는데 주로 전산회계 2급은 환관비 위주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 누계액도 자산 종류별로 차량건이야, 차량 운반권이야, 비품건이야, 건물건이야를 골라서 입력을 해야 되고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취득한 금액에서 나중에 팔 수 있는 금액, 즉 이 차이만큼만 날아가는 거니까 이 날아가는 금액을 내용 연수별로 동일하게 나눠서 똑같은 금액으로 가는 거다. 이게 연간이고 혹시 연도 중에 취득한 월할이 나온다면 1년치를 월수로 나누어서 해당하는 기간 월수만큼 곱하는 식으로 한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정액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얘는 계산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꼭 필요하니까 정액법 관련된 문제들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더 실력을 연마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정률법의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